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아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얼굴에 직접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가짜 미소, 피상적인 칭찬, 그리고 강요된 예의를 숨기고 있다. 나 또한 그런 일을 겪어봤다. 누군가를 절친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몰래 내 몰락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 혹독하지만 사실은 이런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말들을 무시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징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보다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 낫다. 1. 그들은 항상 당신의 결점을 놀린다. 우리 모두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특히 그 농담이 당신을 겨냥할 때 말이다. 그들은 당신의 습관, 실수, 심지어 당신의 가장 미묘한 점들까지 조롱하며 웃음을 지으며 농담이야 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런 농담들이 단순한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것들은 계산된 풍자이며 유머라는 겉모습 아래 교묘하게 위장되어 당신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나는 한때 나와 매우 친한 사람과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내게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내 옷차림, 말투, 심지어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처음에는 크게 웃으며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깨달았다. 그 농담은 항상 그들이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비판하고 강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내가 문제인 건지 그 결점들이 그들이 묘사하는 만큼 명확한 것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논란의 지점이다. 당신의 결점에 대해 계속 농담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교묘한 조작으로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고 당신을 항상 하위 위치에 두기 위한 방법이다. 그들은 명백히 당신이 자신보다 낫다고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가 농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문제가 우리 자신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고방식을 바꾸자. 나는 당신에게 농담이 허용 범위를 넘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그것은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으며 단지 싸구려 웃음을 얻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여 자신을 더 좋게 느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당신의 강점을 칭찬하고 당신과 함께 약점을 극복할 것이다. 당신을 농담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이런 농담들을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쉬워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깊은 진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록 농담을 통해서라도 미끄러운 경사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소한 비판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농담들은 점점 당신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계속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을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단지 당신이 너무 민감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 웃으며 넘김으로써 그들에게 계속하도록 허락하고 내 자신에 대한 무시와 공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스스로 반격하기 시작할 때까지, 내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내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내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 조언은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조롱할 때 단순히 웃어 넘기지 말라. 스스로에게 이것이 정말 웃긴 것인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만약 답이 후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라. 그것이 우정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끝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자존심은 누군가가 잘못된 유머를 이용해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결국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서 살아갈 수 없다. 만약 그들에게 우정이란 당신의 결점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찾을 때이다. 진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당신을 깎아내려 자신을 좋게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굳건히 서서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가 당신을 싸구려 웃음거리로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그들은 당신에게 욕설처럼 칭찬을 한다. 우리는 모두 그런 느낌을 경험해봤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건네지만 기분 좋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쓴맛을 남기고 마치 벨벳 장갑으로 뺨을 때린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당신이 멈춰서서 잠깐 이게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꾸짖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칭찬이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은 보통 그것이 칭찬인 동시에 비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칭찬은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고 은밀하게 쌓여진 방식으로 친근함을 가장한다. 나는 한 번 내가 오랜 시간 노력해 자랑스러워하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그 프로젝트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웃으며 와, 이거 꽤 괜찮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어리둥절해졌다.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라는 구절이 전체 말을 짓눌러 마치 내가 좋은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 이런 은밀한 칭찬은 당신을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낮은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당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마치 나는 당신이 노력하는 것을 보지만 당신은 결코 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이다. 이는 독성이 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 있어 그 안에 숨어있는 독성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류의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항상 두 번째 자리에 머무르게 하려고 은밀한 말로 당신을 억제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논란이 되는 점은 우리 모두 한 번쯤 그런 행동을 해봤다는 것이다. 어쩌면 의도치 않게 우리 모두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며 타인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칭찬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는 당신은 이런 의장된 적대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단지 말하는 사람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은 외모보다 똑똑하다, 거나 신입인데도 괜찮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삼켜드릴 필요가 없다. 반드시 감사하지만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숨겨진 비꼬는 의도를 직면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놀랍게도 그들의 태도는 빠르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누군가의 말 속에 포장된 부정적인 메시지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친한 친구, 질투하는 동료, 또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말이다. 당신의 가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칭찬은 당신을 격려해야지 당신을 하락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들의 의도에 대해 반드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인생은 당신의 성과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만큼 짧지 않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은 조건 없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 3. 그들은 조용히 당신을 공통의 계획에서 배제한다. 사소한 세부사항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저녁 모임, 파티 또는 주말 여행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이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실수이거나 막판에 잡힌 계획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더 나쁘게는 당신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면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 교묘한 사회적 배제 행위이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나 또한 이런 배제를 여러 번 경험해봤다. 한 주말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행사에서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았다. 슬프게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그 문제를 살짝 언급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네가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거나 계획이 막판에 잡혔다. 는 변명을 연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속으로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면
반드시 나를 초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배제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네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아무 소리 없이 그룹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이 행동은 수동적 공격성과 소심함이 동시에 드러나지만 매우 흔하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거나 단순한 실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가 너무 쉬워서 당신이 점점 배제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당신이 이러한 변명들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즉, 당신 스스로가 이야기를 주도하는 대신 그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나 또한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 한동안 나는 초대이즘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다음에는 포함되길 바랐다. 그러나 곧 나는 침묵함으로써 결국 스스로를 최후의 선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저기, 지난 주말에 밖에 나갔던 거 알아? 왜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분명 당황스러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관계는 즉시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했고 어떤 사람은 보상하려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런 반응 없이 배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는 이렇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자신의 삶에 원한다면 막판에 잡힌 계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의 승인이나 관심을 쫓아야 하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정말로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언제나 당신을 초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미묘하게라도 배제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맞서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결국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자문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당신은 예비 선택지가 아니라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라. 4. 그들은 항상 바쁘다. 그러나 오직 당신과 관련해서만 우리 모두 오늘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어봤다. 누구나 바쁘다는 핑계는 완벽하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시간을 내며 소풍이나 공통의 친구들과의 만남 사진을 올리지만 당신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바쁘다 라고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바쁘지 않고 오직 당신과 관련해서만 바쁜 것이다. 나는 이런 짜증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다. 한때 아주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지만 내가 제안할 때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마 다음 주에 등의 핑계를 대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자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오직 나만 빼고 모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결국 나는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논란이 되는 점은 우리는 바쁘다 라는 말을 관계에서 밀려난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도록 배워왔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일에 시간을 내는 법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관련해서만 계속 바쁘다고 한다면 문제는 일정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며 이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든다. 냉혹한 진실은 바쁘다 라는 말이 종종 당신에게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삶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바쁜 일정을 핑계로 돌린다. 이것은 당신에게 정면으로 말하지 않고도 당신을 멀리하려는 수동적 공격 방식이다. 그들은 당신을 예비 선택지처럼 남겨두며 관계에 실제로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를 경험해보았다. 한때 나는 누군가에게 그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할 방법을 몰라 핑계를 댔던 적도 있었지만 내가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솔직히 약간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관계를 미루게 하는 핑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결국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는 그 항상 바쁜 친구에게 나는 목소리를 냈다. 대화는 다소 어색했지만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내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는 이렇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당신에게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항상 바쁘다고 말한다면 이제 그 관계를 다시 평가할 때이다. 당신은 만날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들, 당신이 편리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우리는 습관, 과거에 대한 그리움, 혹은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붙잡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놓아주는 데에 힘이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할애하는 남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당신이 주목을 너무 갈망하거나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갈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한 일이다. 5. 그들은 원치 않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즉, 신체적 접촉,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부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연애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접촉은 인간 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 방식이며 서로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최소한의 터치조차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듣기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며 이제 당신이 주목해야 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때 동료 한 명이 내가 악수를 청하거나 다정한 어깨를 두드리려 할 때마다 몸을 움츠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내가 상상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나에게만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고 마치 내가 심각한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암시처럼 다가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신체 접촉 회피가 단순한 기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을 멀리하려는 노력임을 깨달았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은 신체적 접촉이 인간 간의 소통에서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이다. 누군가 계속해서 그것을 피한다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원래 다정한 제스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오직 당신과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할 만큼의 적대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몸짓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뒤로 물러나거나 왜 함께 있을 때마다 차가운 거리를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어색함을 경험해보았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관계가 당신이 기대했던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신호이다. 더 깊은 진실은 신체적 접촉은 우리가 신뢰, 온기, 그리고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다정한 제스처를 계속 피한다면 그들은 단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과 정서적 공유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신호이다. 나는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법을 배웠다. 비록 그 의미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한때는 상대방의 접촉 회피가 단지 그들의 성격적 특성일 뿐이라고 무시하려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관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과감하게 이 문제에 맞섰을 때 그것은 어려운 대화로 이어졌고 때로는 관계의 종결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 나는 혼란에서 벗어나 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다. 만약 이러한 패턴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언급하라.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거나 심지어 그 관계가 당신이 기대했던 만큼 견고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아는 것이 환상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신체적 접촉이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다. 다정한 포옹이든 악수이든 또는 어색함 없이 서로 가까이 앉아 있는 단순한 행동이든 말이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을 피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필요하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라. 인생은 당신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멀리 두는 사람들과 함께할 만큼 짧지 않다. 6. 그들이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라진다. 솔직히 말해서 위기 상황만큼 한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는 단순히 무책임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생각만큼 진정으로 아끼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배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이 교훈을 매우 고통스럽게 배웠다. 인생의 아주 힘든 시기에 나는 마음을 뒤흔드는 큰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자연스레 나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했지만 단 한 통의 메시지나 전화도 받지 못했다. 내가 늘 함께할 거라 믿었던 이들이 갑자기 일이 너무 바쁘다. 미안해. 지금은 정말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변명을 내놓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거라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이들이 즐거울 때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웃고 행복한 순간들을 나누지만 모든 것이 심각해지면 사라진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이나 불편함에 직면하기보다는 버림받는 길을 택한다. 왜냐하면 내면 깊숙이 그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진정한 도움은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기꺼이 곁에 있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마지막 행동일지라도 당신이 필요할 때 사라지는 이들은 단순히 당신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말없이 그들은 당신의 문제는 내가 신경 쓸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과거에 헤어진 친구, 가족 문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을 도왔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시간을 내어 도와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그것은 듣기 좋지 않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이들 모두가 진정으로 당신 편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는 지원은 의미 있는 관계의 토대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곁에 있는 것이 쉬우나 관계의 진정한 시험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필요할 때 사라진다면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부재에 상처받지 말라. 그것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 당신의 삶에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라. 항상 남아있고 자주 연락하며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당신이 키워나가고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들이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날씨가 좋은 날에만 함께할 사람들에게 투자하기에는 너무 짧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 곁에 항상 있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라.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 남아있는 그 드문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카드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붙잡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았고 사라지는 이들에게는 그냥 보내라.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그들의 진짜 본성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7. 그들은 뒤에서 당신에 대해 험담한다. 험담은 사회의 독의 과 같아서 산불처럼 빠르게 퍼지며 순식간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험담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해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이 절친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 뒤에서 험담을 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무해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신뢰, 명성, 그리고 관계를 은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때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도
나는 한때 험담의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며 그것은 내가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다. 한 번은 내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털어놓으며 짐을 덜기 위해 절친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사람이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철저히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믿었으나 며칠 후 그 대화의 세부 사항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그것은 마치 전화게임처럼 메시지가 단순히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변해 나에게 공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은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진실은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야기하거나 걱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험담은 그들이 당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방법이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정말로 비겁한 행동이며 조작적이고 독성이 있다. 그들은 당신의 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반인 신뢰마저 파괴한다. 기억하라.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저없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것이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다. 나는 이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를 붓는 것을 즐기는 이들은 갑자기 당신 곁에서는 침묵하고 어쩌면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차를 붓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가장 끔찍한 배신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당신이 변론할 기회도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이 오가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으로 된다. 나는 한 번 험담을 한 친구와 맞서 대면한 적이 있었는데 사과나 적어도 설명을 듣기를 바랐다. 대신 그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며 그것을 단순한 무해한 대화로 취급했다. 하지만 험담은 결코 무해하지 않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며 험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뒤에서 험담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필요는 없다. 비디오를 마치기 전에 인생은 너무 짧아서 진실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기복을 함께 겪으며 소중히 여기고 응원하며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맞서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할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이 가진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만을 주는 관계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는 진실한 마음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칭찬, 악수, 그리고 다정한 제스처가 있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어려울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세요.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우정,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본 후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동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